자, 여기 지금 사진이 좀 있는데, 이 사진이 참 논란이 많았잖아요. 예. 결국은 처음에 이 사진은 좀 잘못된 사진이었고, 그죠? 예. 본인이 아니시고. 요거였죠, 여기. 예, 예. 옆에, 여기 조금 보이는. 네, 예. 조금 보이는 게. 실제는 요 사진인데, 예. 처음에 잘못 알려져서 이렇게 된 거고, 다시 이제 확인이 돼서 일본 기자가 확인을 한 게, 이제 세 번째. 예. 요 사진이 맞는 거고요. 예. 어쨌든 요걸 통해서 다시 당시에 북한에서 이동복 그죠? 이동복 국감자 포럼 대표가 꽃다발을 드렸는데 네. 예,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동복 대표는 당시에 잘 몰랐겠죠? 어렸으니까. 네, 어렸으면 몰랐는데 여기 네. 안기부 때 한번 만났는데 네. 그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꽃다발 받으면서 주고받은 말을 확인을 하니까 그게 맞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어요? 이 꽃이 무슨 꽃이냐 하고 네. 물어봤는데 저는 그때 그 꽃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네. 모른다고 답변할 수가 없어서 조선 사람이 조선 꽃도 모릅니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당돌한 답변을 하시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분도 그게 조금 화가 나기도 하고 네. 너무 당돌하게 그런 대답을 한다 해서 기억이 남았고 저도 그게 기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그때 답 물어보고 대답한 게 딱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건 이동국 씨한테 제가 드렸구나.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당시에 그 앰플, 독약이 든 앰플을 이렇게 씹었는데 그게 뭐 그것도 가짜 쇼였다 뭐 이런 예.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건 진실이 어떻게 된 겁니까? 뭐 별별 그 의혹을 다 제기합니다. 아무래도 뭐 그런 쇼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네. 사실 뭐 저희는 미저 여건이라는 게 탈로 났기 때문에 네. 뭐 오히려 죽는 것밖에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죽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교육받은 대로 또 가지고 다니던 독약 앰플을 뭐 사실은 비행기 안에서 깨물려고 약속을 했는데 네. 상황이 그렇게 안 됐습니다. 모든 걸 네. 뺏기게 되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네. 제가 먼저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때 정신을 잃었는데 그때 상황은 그 일본 그 대사관 직원이 그때 네. 상황을 또 상세하게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장면을 직접 예. 목격한 그래서 분이 그때 뭐 제가 쓰러지니까 다 옆에서 달라붙어서 또 뭐 인공호흡하고 그랬겠죠. 그 사이에 옆에 있던 김승일 저장은 뭐 조용히 앰플을 깨물어서 사망했고 저는 후에 그다음에 병원에 실려가서 제가 좀 보조적으로 설명을 네. 하면은 이 의혹을 제기하는 그 의혹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것이 김현희 씨가 앰플을 깨물어 가지고 살아난 것도 의문이 있다. 일종의 소를 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살아난 것이 기분 나쁘다는 거죠. 김현희 씨가 살아났기 때문에 네. 김정일의 범행이 밝혀지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북한이 코너로 몰리고 있는 거니까 그게 원통하니까 네. 살아난 것까지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앰플 안에 청산가리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걸 살짝 깨물어가지고 기절만 할 수 있을 정도로 깨무는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네. 그런데 깨물어서 기절했습니다. 또 네. 하는 과정을 옆에서 바레인에 있는 그 일본인 영사가 네. 자세하게 관찰해서 쓴 기록이 있어요. 네. 그때 발작을 일으키고 실신하는 과정. 네. 그런데 나중에 이 국정원에서 재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2005년에. 그래서 바레인 이쪽에 진료 기록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네. 몸에서, 김현희 씨 몸에서 정상가리가 검출이 됐어요.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엉터리 이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3대 공중파에서 이런 짓을 하고도 이런 포로를 만든 사람이 아직도 응징도 받지 않고 네. 어떤 사람 보니까 그때 PD 하나가 보니까 승승장구해가지고 뭐 계획서 사장도 했던데 네. 이건 언론사에서 매장돼야 되죠. 하여튼 여기에 관여했던 사람은 우리 사회 공직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만약에 그때 정말 같이 그 조장과 함께 죽었거나 혹은 만약에 사형이 됐다. 사면받지 않고 그랬다면 진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저도 말이죠. 예. 그때 김현희 씨를 인터뷰하기 전에는 살려주는데 반대했습니다. 사형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사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때 또 이건 뭐 미모라든지 뭐 이런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심도 있었지만 지금 네.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만약 사형 집행을 했으면요. 네. 아니 살아있는 사람이 여기 계신데도 가짜로 모는 세상인데 네. 사형 집행했으면은 틀림없이 증거 인멸을 위해서 우리가 사형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완전히 뒤집어 쓰죠. 뒤집어 쓰죠. 네. 그러니까 사형 집행 안 하고 살려놓으신 게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네. 그리고 더 많은 분들 네. 그리고 115명의 고귀한 희생입니다. 네. 희생. 그리고 김현희 씨는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사형 집행되죠. 네. 그러나 분단 체제 하에서 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살려둠으로써 더 이상의 테러를 못하도록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한 거죠. 브레이크 역할을 했고 네. 김정일이는 어떻게 보면 이 사건 때문에 김현희 씨가 살아났기 때문에 네. 기적적으로 앰플을 깨물었을 때 네. 옆에서 뺨을 때려가지고 이 앰플이 튀어나도록 만들므로써 네. 살아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일본하고 북한 수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김현희 씨의 진술에 의해서 일본의 납북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죠. 자신을 가르쳐준 일본은, 네, 리은혜. 리은혜라는 일본인 여자가 있었다. 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납치된 다구치 야에코란 여자다. 네. 이게 확인됨으로써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테러 지원 국가로 지정이 돼가지고 국제 제재를 받게 된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것은 김정일, 김정은 이 북한의 관계자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서가지고 단죄 받았을 때 이게 끝날 겁니다. 네. 자, 네. 아, 말씀하시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제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네. 이 나라 인민이 진짜 희생당한 진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진짜 일입니다. 근데 네.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 노무현 정부 때 진짜 장난을 치고 정치적으로 악용한 건 사실 뭐 테러한 저 북한보다 더 나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정권이 두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그 했던 자들이 아직도 사과도 안 하고 그 처벌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적 행위를 한 자들 왜 그냥 가만 놔둬야 되는 겁니까? 현 박근혜 정부에서도 뭐 아무런 조치나 연락이나 이런 게 좀 아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네.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고 흐지부지 해버렸고, 됐고, 네. 박근혜 정부 때 남재준 원장이 네. 하겠다고 했는데 뭐 그냥 도중에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이병기 원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네. 뭐 그냥 근데 그 전에 원장님들은 의지도 없고 말로만 그냥 안보 무슨 개혁한다 그러고 말로만 외쳤지 하나도 의지도 없고 간도 안 됐습니다.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오신 분들은 정말 의지가 있고 진짜 국정을 개혁한다면 네. 이 문제부터 아. 이적 행위를 한 이 문제부터 제대로 좀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정신으로 무슨 안보 일을 하겠습니까? 네. 잠깐 쉬어가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제 가짜 논란을 한참 얘기를 했는데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어떤 뭐 참회의 어떤 기회나 이런 자리 같은 게 좀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뭐 이제 며칠이 또 이달 말이면 또 이렇게 27주년이 돼서 네. 이달만 되면 저는 마음이 무겁고 항상 그분들께 사죄합니다. 네. 마음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네. 97년에 결혼하기 전에 97년 12월에 그 책 수기를 쓴 네. 일세를 그분들 만나서 화해하면서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그 화해하고 그 사죄하는 마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걸 드렸습니다. 근데 네. 노무현 정부가 너무 비열한 것은 이 대책위에 그 유가족 일부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넣어서. 이용을 했다는 게 참 도덕적으로 정말 비열한 정부였습니다. 네. 자, 북한에 지금 가족들이 좀 있겠죠? 그 당연히 있죠. 제가 알 수는 네. 없고, 네,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좀 어렵겠지만, 네. 제가 북한은 원래 북한은 가족들을 인질로 제일 야비한 방법을 씁니다. 네. 가족을 인질로 잡고 제일 약한 거리 가족 때문에 배신 못하도록 하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에 나갈 때도 절대로 다 보내는 적이 없습니다. 항상 가족을 인질로 잡습니다. 근데 네. 저는 공장원이었기 때문에 이미 부모를 떠나서 임무를 수행했는데 여기 와서
모든 걸 깨닫고 제가 한 일이 동족 상잔이라는 것도 깨닫고 북한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 거짓 교육이라는 거 깨닫고 네. 다 알았지만 그 8일 동안이나 이렇게 괴로웠던 것은 그 가족 때문에 네. 가족이 저 때문에 고통 당할까봐 네. 그것 때문에 많이 괴로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족들도 뭐 저 때문에 좀 변방으로 쫓겨나서 좀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부친이 외교관이셨죠? 네. 외교관이셔서 어려서는 제가 쿠바 가서 생활했습니다. 네. 그때 기록이 다 이렇게 수사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고용환 씨, 탈북 그 외교관이 고용환 씨가 그 부친을 좀 소환해 예. 갔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 방송에서도 하고 했거든요. 예. 예, 그때 87년 당시 저희 아버지가 앙골라에 나가 계셨습니다. 수산대표로 네. 가 있다는 얘기를 저는 그냥 들었습니다. 집에 네. 휴가 갔을 때. 근데 네. 그 고영안 씨랑 같이 뭐 낚시도 하고 그때 지내셨다 그러더군요. 아, 네. 그리고 이 사건이 나니까는 빨리 북한으로 들어오라는 소환 통지서를 뭐 고영안 씨가 보냈다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아, 그 탈기 사건을 조총련이 발행하는 그 교과서에는 탈기 사건이 나온다고 하던데요. 예. 어떻게 나옵니까? 뭐 글쎄 저도 들었지만 네. 조총련은 뭐 북한 쪽 네. 계통이니까 네. 칼기 사건을 역사 교과서에 기술을 했답니다. 네. 근데 정확히 뭐 그전에는 남한의 자작극이라는 식으로 뭐 어쨌든 기술을 했습니다. 근데 네. 우리 사실 교과서에는 네. 그전에는 뭐 한두 군데가 무슨 항공 뭐 폭발 사건이 있었다. 근데 네. 뭐 어느 이 사건으로 해서 남북 간이 뭐 사이가 뭐 악화됐다 하는 식으로만 네. 서술해서 누가 했는지 애매모호하게 그 기술돼 있었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아예 그마저도 다 뺐답니다. 다 없어졌답니다. 그러니까 뭐 아웅산 폭발이며 이 칼기 그렇게 사건 돼 이런 게 있군요. 전혀 교과서에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젊은이들 지금 배우는 학생들은 북한이 진짜 자국민이 이렇게 희생당한 이런 만행이 있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대한민국이 뭐 안보의식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걸 잊지 말고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차라리 저청년은 그나마 그래도 기술이라도 했지만 어떻게 이 대한민국 테러 당한 자국민이 테러 당한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걸 전혀 기술 안 하고 참 저는 이게 한심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교학사 교과서 하나만 적혀 네. 있고 네. 나머지 7종 교과서는 이제 빠졌다는 건데 네. 2011년에 나온 6종 교과서를 조사해 봤더니 어느 교과서에는 이렇게 적어 놨어요. 대한항공 폭파 사건이 있었다. 폭파 사건이 있었다. 그냥 그야말로 범인이 팩트만. 없어요. 범인이 없어요. 이게 무슨 가스 폭발 사건처럼 네. 적어놓고 범인이 없어요. 네. 김정일이가 했다는 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예컨대 이상한 교사 같으면은 이 사건은 미스테리다.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교과서라는 게 이 기억 장치 아닙니까? 그죠? 네.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을 기억시키는 것인데 네. 지금 좌편향 교과서 거의 대부분은 북한의 대남 도발, 아웅산이라든지 뭐 1.11 사태 대남 도발을 거의 뺍니다. 네. 거의 빼는 그 중에 하나가 대한항공 폭발 사건이 들어있어요. 네. 대한항공 폭발 사건인데 그것도 아까 조총련 교과서에서 적었다는 것도 그 사건이 있었다고 하면서요. 조총련 교과서도 누가 네. 했다고는 안 씁니다. 그 수준으로 우리 교과서가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총련 교과서에서 쓴 정도 수준으로 우리 교과서가 우리 교과서도 쓰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는 정확하게 쓰고 있고. 네. 그러니까 교과서를 계속 욕하는 거 아닙니까? 네. 주체 누가 이런 범행을 지시를 하고 기획을 했는지가 그걸 밝히지 않으면 그 사건 자체가 지금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은 잘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당시 뭐 당연히 김정일이가 지시를 했죠. 네. 지시해서 한 북한이 테러 사건입니다. 네.